오늘은 전매 제한 6개월에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GTX 초역세권으로 변모할 지역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분양 물량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전매 6개월 그리고 추첨 60% 부평역 한라 비발디는 어떨까란 주제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전매 6개월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6개월 후에 판다는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면 전매 6개월이 풀리는 시점에서 내가 매입을 할 수도 있는 아파트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그 세대가 385세대입니다. 385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이제 96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양 물량이 굉장히 조금이다, 작다 라는 점이 조금 많이 아쉽고요. 39 타입부터 84 타입까지 이제 중소형 규모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을 본다면 부평역하고의 거리가 이 현장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초역세권 거리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 200m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지하철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이 지금 현재 개통을 해서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국철 1호선, 즉 경인선 1호선도 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향후에는 GTX B 노선이 착공을 할 예정이죠. 2019년 작년에 이제 예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리플 역세권이 될 지역의 초역세권에 입지한 아파트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평 같은 지역이, 이 부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쾌적한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향후에 이 트리플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이 주변 환경들이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GTX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본다면 이제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GTX B 노선이 이제 정차를 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이제 초역세권에 입지를 한 아파트인데요. 이 부평역 같은 경우에 현재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노선을 보면은 여의도라든가 용산, 서울역, 청량리역 같은 핵심 업무 지구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평역이라고 하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적인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이 역사 인근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단점적인 부분이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거 환경 자체가 지금은 아주 쾌적한 곳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제 변모할 지역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호선 두 개의 역사하고 GTX의 역사가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은 이 부평역이라고 하는 곳이 트리플 역세권, 즉 세 개의 역사가 되면서 이제 여의도라든가 서울역의 접근성이 향상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이렇게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잘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놀이터가 중앙에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놀이터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입주민들한테 플러스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형 같은 경우에 보편적으로 방을 하나만 뽑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 두 개를 뽑았다는 게 굉장히 평면 설계를 잘했다라고 보여지고, 주방도 이제 디귿자로 선호평면으로 뽑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9A형 같은 경우에 평수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내기에는 괜찮은 평면도로 보여져요. 그리고 5구형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제 A형 같은 경우에 포베이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이 3개입니다.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 여기에서 이제 장점적인 부분은 이제 드레스룸도 있고 5구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파우더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커 보여요. 팬트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제 주거 생활을 하는데 큰 요소입니다. 이런 팬트리 공간이 없다면 여기 들어갈 짐들을 이제 보이는 곳에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팬트리 공간이 있으면 좀 집안을 깔끔하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 59 A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팬트리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평면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84A 타입하고 84B 타입도 한번 살펴보면은 84A 타입 같은 경우의 평면도 굉장히 우수해요. 굉장히 잘 설계된 평면이에요. 요새의 혁신 평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침실이 이제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욕실이 2개가 있습니다. 게다가 알파룸을 이렇게 크게 뽑을 수가 있어요. 알파룸이 상당히 큽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 주방을 확장하게 되면은 알파룸 말고 이제 팬트리를 넣는 구조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알파룸을 구성하는 게 더욱더 좋아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드레스룸도 상당히 대형 드레스룸이고, 그리고 파우더룸도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통풍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시설도 이제 우수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관심 있게 보이는 것은 한번 지워서 한번 보면은 이쪽 공간이에요. 알파룸에 이제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룸 공간하고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짐을 놓는다던가 했을 때. 그리고 현관 팬트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평면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측을 보시면 이제 84B 타입도 있는데, 84B 타입 같은 경우도 다른 B 타입과 비교를 했을 때 평면이 좋습니다.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크게 뽑아져 있어요. 그리고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도 구성이 되어 있고, 주방도 D자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곳은 이쪽에 이제 창을 내는 곳들도 있는데, 창이 이제 없는 단점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워 보여요. 그럼 청약 1순위 조건하고 우선 공급 비율, 그리고 당첨자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부금, 예금을 1년 동안 납입하신 분들한테 1순위 청약 조건의 기회를 부여하고요. 전용 면적이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는 250만원,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300만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예치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공급 비율은 인천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당첨 기회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당첨자 기준을 보시면 가점제 40% 그리고 추첨제 60%이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도 당첨이 가능하겠다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전매 기한 같은 경우에도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4월 10일에 이제 모집 공고가 났고요. 4월 20일에 특별 공급, 그리고 4월 21일에 1순위 당위 지역 청약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22일에는 1순위 기타 지역 청약 접수를 청약 홈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9일에는 당첨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하고 청약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 일단은 분양가를 보게 된다면 39 A타입이 2억 7,200만원, 그리고 59 A타입이 4억 1,000만원, 그리고 59 B타입이 4억 1,400만원, 그리고 84 A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6천만원, 그리고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6,200만원, 그리고 84 C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6,3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앞서서도 말씀드린 GTX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GTX의 호재에 따른 그 가치를 반영한다면 향후에 이 아파트의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가격이 비싸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GTX가 착공되고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고 그 역세권의 개발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한라 비발디 부평역의 입지가 탁월하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힐스테이트 부평하고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부평이 비쌌습니다. 하지만은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부평의 가격이 더 저렴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역들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초역세권의 트리플 역세권인 이 할라 비발디의 입지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힐스테이트 부평 같은 경우도 입지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힐스테이트 부평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 경쟁률이 58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분양하는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힐스테이트 부평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점이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8점,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에는 5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저 가점이 이제 64점이었어요. 여기 할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60점대를 훨씬 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 할라 비발디 부평역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린다면은, 여기 아파트의 입지는 좋다입니다. 좋다. 괜찮다가 아니라 좋다,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 가격의 분석이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는 사두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향후에 가치 상승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GTX가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된다면 이 부평역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이 부평역의 할라 비발디가 6개월 뒤에 전매가 이제 풀리게 되죠. 전매가 풀리게 되면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가격은 아마 비싸겠지만 그래도 초피, 즉 전매가 풀리면서 거래가 됐을 때의 가격이 가장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라 비발디의 청약을 하셔서 당첨이 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청약에 실패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나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6개월 후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초피가 얼마가 형성되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초기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초피에 매입을 하시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할라 비발디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봤고요.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굉장히 입지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부평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만 향후에 GTX 역사가 들어오면서 역세권 개발이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믿고 봐주신 구독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새벽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영상들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